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기 기능사 실기가 2018년도 2회에 치러진 문제를 두고 이 문제의 좀 방향이 어땠는지 좀 그리고 대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기술 자격 시험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다산에듀에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자료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뭐 이것이 앞으로 시험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문제가 앞으로의 경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잘 경청해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큰 내용,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 2회 합격자 통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시자가 전체 4,7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 중에 합격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2,784명이 합격하였고 전체 합격률은 58.66%입니다. 최근에 이제 본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합격률이 낮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2013년부터 이렇게 2017년도까지 전체적인 합격률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는 하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도에 들어서 이번에 합격률은 몇 퍼센트? 아주 낮은 58.66%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또 2018년은 좀 더 평균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의 합격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문제가 2017년 사회 문제였거든요. 2017년 사회에 온실하우스 간이난방 회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한 98% 정도 일치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회에는 오히려 합격률이 72.31%였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오히려 두 번째 나오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사회에 처음 등장한 문제였거든요. 그때 72%인데 지금은 58.66%로 줄어서 굉장히 많은 수치, 약 13.65%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지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크게 바뀐 제도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재료의 비공개성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시험장에 이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입소문을 타고 대략 문제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직전 일이 되더라도 이 재료가 비공개 재료로 전환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준비하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도 이 문제를 콕 집어서 공부할 수가 없고 플로트레스도 해야 되고 온도 계정기도 해야 되고 컨베이어 회로도 해야 되고 셀렉터 스위치가 나오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이머가 나오는 것도 해야 되고 플리커드가 나오는 것도 해야 되고 이 문제의 좀 다양성이 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 이후의 시험 2018년도 3회 그리고 4회에도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방법은 기존의 학습 방법과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기초 학습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우리가 기본 회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된다. 예전에 이제 콕콕 집어서 쪽집게 우리가 실습을 했다면은 이제 그러한 교육 방법은 더 이상 앞으로의 변화된 이런 시험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예전과 동일했으나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인터록이 출제가 됐습니다. 인터록 회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동기 운전 제어 회로 같은 어려운 인터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 회로는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회로예요. 간단한 회로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보기에는 쉽지만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핀 번호를 몇 개 매겨야 되냐, 혹은 단자대 번호를 몇 개 매겨야 되냐. 자, 공통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번호를 5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나 막상 작업을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가지고 오는 혼란성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버튼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버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 인터록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들 모양입니다. 새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완성도 높은 것들을 감독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새들을 뭐 2개 박아야 되는 곳 만약에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각 박스가 있게 되면은 하나 정도 박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2개를 꼭 박아라. 또 혹은 이렇게 L자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4개를 고정을 해라라고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들이 만약에 누락된 곳이 발생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실격 처리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른 배관이 뭐 종류가 바뀌거나 아니면 커넥터를 안 끼우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있는지 없는지 즉 새들이 혹시 놓친 개수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후에 점검한 다음에 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점이 아니라 미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새들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타이를 고정하였느냐, 케이블 타이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케이블 타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단자 대인출선이라든지 마감이 이제 꼼꼼하게 작업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서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소에 안 하다가 시험에서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돼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아예 나는 시험에 가서 잘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기구가 조금 바뀐 것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불편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퓨즈 홀더였었는데요. 퓨즈 홀더의 이 단자들이 원형 단자이어서 여기다가 전선을 물리려면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물음표와 같은 고리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급되는 단자는 이렇게 철편이 붙어 있어서 그냥 일자로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2개가 서로 다른 전선을 넣거나 할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쉽게 돼서 이런 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작업이 편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버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조금 한 3년 정도 전에 한 2년 동안 빨간색 버저 굉장히 약한 것이 좀 지급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강한 것들이 지급이 되니까 이 기구 자체의 품질은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고 현재도 상당 수준 좀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재료 보완에 따른 우리가 문제의 유형입니다.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 보완이 지금 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실력으로 합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회로를 하나 연습하더라도 꼭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회로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꼭 3개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씩 유사한 문제를 돌아가면서 문제를 좀 많이 작업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배관 작업이나 선 넣기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제어반 회로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 번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제어반을 만든 다음에 버튼이나 램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달아서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온도 계정기, 플로트레스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 와이드타 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기회를 충분히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18년 2회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가 변화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산레드의 다산전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격률이 91%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어 회로를 연습을 좀 많이 시킨 좀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학습할 때 이 점 유의하시면서 내용 보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저희 다음 전기 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와
혹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전병치 원장이었습니다.